안녕하세요. 과학 1등 정하쌤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선생님이랑 새로운 단원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4단원 자극과 반응 이야기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자극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는 5개의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이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자극이라고 하는데요. 5가지 감각기관 뭐가 있게? 눈, 코, 혀, 피부, 그리고 귀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 알아요? 우리 어른들 중에서 엄마가 가지는 육감이 하나가 더 있어. 우리가 5가지 감각기관을 보통 오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육감이라고 해서 엄마의 육감은 절대 틀릴 일이 없다. 항상 내가 숙제를 안 한 걸 어쩜 그렇게 귀신같이 하시는지. "엄마 몰래 PC방 갔다 왔어요." 그러면 "너 오늘 PC방 갔다 왔지?" 이렇게 다 아셔. 그게 바로 엄마의 육감. 이거는 실제로 있는 감각기관은 아니고 그냥 우리들이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마 앞에서는 "거짓말하지 말자."라는 얘기하면서 오늘 수업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오늘의 주제는 눈의 구조와 기능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눈이라고 하는 거 단면을 잘라서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고 눈의 구조와 기능적 특징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왜? 그 문제가 잘 나오니까. 특히 홍채에 의한 명암 조절하고요. 수정체에 의한 원근 조절은 냅다만이 나와, 반드시 나와, 분명히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 잘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자, 그러면 시작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 핵심. 눈의 구조와 기능 알아본다고 했지요. 자, 우선은 우리 친구들이 눈을 바깥쪽부터 차근차근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제일 바깥쪽, 눈의 가장 바깥쪽에 있어서 눈의 형태를 유지하는 부분을 우리는 공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깥쪽에 있고 눈의 형태를 유지해.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상대방의 눈을 보면 동그란 눈동자 말고 흰자 부분 있죠. 그 흰자 위에 해당을 하고요. 그 흰자 위는 전체로 둥그렇게 눈을 감싸고 있어요. 고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공막의 안쪽으로 맥락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카메라로 우리가 비교를 해 보게 되면 카메라의 어둠 상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맥락막, 검은색 색소가 있어요. 그래서 눈속을 어둡게 해 주죠. 여러분들 극장에 갔을 때 지켜야 할 매너 중에 휴대폰을 켠다거나 하면 안 되잖아. 그치? 왜? 극장에 갔을 때 스크린 말고 다른 쪽에서 불빛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봤을 때 '아우 안 보이잖아.' 저 불빛이 신경이 쓰이고 그쵸? 그래서 오로지 스크린만 밝아야 돼. 그거랑 마찬가지 원리예요. 맥락막 안에 검은색 색소가 있어서 눈속을 전체를 어둡게 해 줘야 앞에서 들어오는 빛만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보이게 하려고 맥락막 존재하고요. 그거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망막이 있습니다. 망막은 물체의 상이 맺히는 곳을 망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망막이라고. 자, 이 망막에 시각세포가 분포를 해요. 시각세포가 있어서 그 시각세포에서 빛 자극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요렇게 요 정도 알아두시고 나서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눈을 딱 떴을 때 동공 쪽에 투명한 얇은 막이 옆에서 다른 사람 눈을 한번 살짝 보세요. 그러면 동공 쪽에 투명한 얇은 막이 있죠. 눈의 가장 앞쪽에 있는 투명한 막 우리가 각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을 통과시켜서 수정체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정체를 띠용 보내줘 이거보다는 이 각막은 눈 앞쪽에 있는 투명한 막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투명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빛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각막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눈동자를 보세요. 동그란 구멍이 있어. 자, 동그란 까만 눈동자 안에 더 진한 구멍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공이야. 자, 그 동공을 살펴보면 뭔가 빠져들어갈 것 같은 느낌. 진짜 완전 깜장새. 그 동공 부분 있고요. 동공의 바로 안쪽에는 수정체가 있어요. 이 수정체는
빛을 굴절시켜서 상이 망막에 맺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수정체는 볼록 렌즈처럼 생겼습니다. 가운데가 떵떵해. 가운데가 가장자리보다 더 두꺼워요. 그래서 볼록 렌즈가 원래 빛을 굴절시켜서 상이 거꾸로 맺히게 해 주죠? 똑같아. 우리 망막에 상이 맺힐 때 볼록 렌즈처럼 수정체가 작용을 해서 뒤집어서 상이 맺힙니다. 우리가 그런데 뇌에서는 그걸 똑바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고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조금 아까 눈동자, 검은 눈동자 안에 더 작은 더 검은색 눈동자 뭐 물론 사람마다 갈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다 달라요. 눈동자 색깔은 고렇게 다르니까 고건 주의해서 뭐 알아서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시고 눈동자에서 보시면 가운데 더 진한 게 있다 그랬지? 고 진한 걸 보시면요. 그게 눈동자 안에 있는 그 동공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그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게 바로 홍채가 돼요. 그러니까 자 동그란 눈동자에 한 겹으로 구멍 뚫린 마치 도너츠처럼 구멍 뚫린 게 하나가 위에 붙어 있는 거고요. 이 도너츠처럼 뚫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홍채라고 하는데 이 홍채가 확장되고 축소가 됩니다. 확장되거나 축소되거나 하면서 빛의 양을 조절할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해 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봤고 아까 망막까지 정리를 해 봤었죠. 요 망막 안쪽으로 눈 안쪽으로 텅 비어 있는 게 아니고요. 꽉 채워져 있습니다. 유리체라고 하는 투명한 물질로 채워져 있는데 이 유리체는 눈의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 줘요. 눈의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 준다.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망막에는 황반과 맹점이라는 곳이 존재를 하는데 황반은 시각세포에서 황반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황반은 다시 한번 황반은 망막에서 시각세포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곳입니다. 이상한 소리 할 뻔했지. 황반은 시각세포가 가장 많이 분포해서 여기에 상이 맺혔을 때 가장 선명하게 잘 볼 수가 있고요. 맹점은 시각신경이 모여 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각세포가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맹점에 상이 맺히게 되면 우리는 볼 수가 없다. 알아두시고 시각신경 이야기했죠? 시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눈의 구조와 기능을 해봤는데 되게 많죠. 여러분들 눈에 대해서는 암기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 좀 투자하셔서 충분히 투자하셔서 암기를 하셔야 하고요.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두 번째 핵심. 눈의 조절작용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공부할 눈의 조절작용은 두 가지입니다. 빛의 양 조절과 거리에 따른 초점 조절 이렇게 두 가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밝기에 따라서 홍채와 동공의 움직임이 달라져요. 밝은 곳으로 가게 되면 아까 얘기했죠. 동공이라는 동그란 동공이 아니라 눈동자라는 동그란 판때기 위에 도너츠 같이 가운데 구멍 뚫린 도너츠 같은 게 얹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도너츠 같은 게 바로 홍채입니다. 이 홍채가 확장하게 되면 동공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조그매지겠지. 조그매질 거 아니야. 그치? 다시 도너츠처럼 덮고 있는 이게 넓어져. 그러면 동공의 크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밝은 곳으로 갈 때죠. 밝은 곳으로 갈 때 홍채가 확장해서 동공의 크기가 작아지고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감소를 하게 돼요. 자 반대로 어두운 곳으로 갈게요. 어두운 곳으로 가면 빛이 너무 적잖아. 그래서 홍채가 축소하고 동공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마치 커튼을 거두는 것과 같은 효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둡잖아 바깥에. 그럼 커튼 좀 걷어. 집 좀 환하게 하자. 그래서 커튼 이렇게 거두는 것처럼 동공이 어떻게 돼? 커지려면 홍채가 축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공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아지면서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 적응을 하게 되면 보여. 그게 바로 이
홍채의 작용에 의해서 그래요. 어두운 곳으로 딱 들어가면 뇌에서 판단을 하고 뇌의 일부분에서 자, 홍채를 걷어라, 커튼 걷듯 걷어라 해서 걷어들이면 동공 크기가 커지면서 그때부터 보이게 되는 거죠. 반대로 어두운 곳에 있다가 너무 밝은 곳으로 나오게 되면 눈부시잖아. 너무 밝은 곳으로 나오게 되면 눈이 부시게 되죠. 이때 어떻게 돼? 야, 너 눈이 너무 부셔. 너무 밝아. 홍채를 다시 커튼 치듯 쳐라. 커튼 쳐. 빛 좀 가려 하는 거죠. 그래서 홍채가 확장해서 동공 크기가 작아지면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감소시켜 줍니다. 이렇게 해서 빛의 양, 명암을 조절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거리에 따른 초점 조절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이건 수정체의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가까운 곳을 볼 때 하고 먼 곳을 볼 때 수정체의 두께가 달라지는데 수정체 스스로 두께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수정체를 가장자리에서 쫙 동그랗게 근육 잡고 있는 근육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선모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이 수정체를 잡고 있는 근육인 선모체가 수축을 해요. 이렇게 동그랗게 다시 모여요. 그래서 수정체를 잡아당기질 않고 놔두기 때문에 탱탱해서 두꺼워집니다. 다시 가까운 곳을 볼 때 선모체가 수축해서 수정체가 두꺼워지죠. 그런데 반대로 먼 곳을 볼 때는 선모체가 쫙 늘어나요. 이완을 해요. 이렇게 선모체가 이완하게 되면 수정체를 잡아당기니까 쭉 넓어지면서 얇아지겠죠. 이해됐어요? 가까운 곳을 볼 때 선모체가 수축해서 수정체 두꺼워지고 먼 곳을 볼 때 선모체가 이완해서 수정체가 얇아집니다. 이렇게 원근 조절, 거리에 따른 초점을 조절할 수가 있죠. 자, 요거는 명암 조절과 함께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문제로 너무 많이 나오거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핵심 정리 이야기 다 해봤는데요. 어때요? 외울 거 많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눈의 구조와 기능 공부하셨습니다. 공막은 눈의 가장 바깥에 있어 눈의 형태를 유지해주고 맥락막은 검은색 색소가 있어서 눈을 어둡게 합니다. 망막은 시각세포가 있어야 상이 맺히는 곳이죠. 시각신경은 시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 황반하고 맹점이 있었죠. 황반은 시각세포 많아서 가장 선명하게 상이 맺히는 곳. 맹점은 시각세포 없어요. 상이 맺혀도 못 봐요. 유리체는 눈 속을 채우고 있는 투명한 물질, 얘 때문에 눈의 형태가 유지가 되고요. 다음, 각막은 눈 앞쪽에 있는 가장 앞쪽에 있는 투명한 막으로 여기를 통과하죠. 빛이 처음으로 통과를 하고 수정체는 빛을 골절시켜서 망막에 상이 맺히도록 해줍니다. 홍채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빛의 양 조절, 밝은 곳에서는 홍채가 확장해서 동공 크기 작아지고 어두운 곳에서는 홍채가 축소해서 동공 크기가 커진다 알아두시고요. 거리에 따른 초점 조절해봤죠? 선목체가 수축 이완을 해서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합니다. 먼 곳을 볼 때는 선모체가 이완해서 수정체가 얇아지고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선모체가 수축해서 수정체가 두꺼워진다 라고 열심히 정리를 했습니다. 요거 우리 친구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눈의 이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게 좋은데 가까운 곳의 물체는 잘 보이지 않지만 먼 곳의 물체 잘 보이지만 가까운 곳은 잘 보이지만 먼 곳의 물체는 잘 보이지 않는 근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근시가 나타나는데요. 이런 근시는 오목렌즈로 교정을 하고요. 먼 곳의 물체는 잘 보이지만 가까운 곳의 물체는 잘 보이지 않는 원시가 있어요. 보통 돋보기 안경을 쓴 친구들이 많이 이런 원시인데요. 볼록 렌즈로 교정을 합니다. 원볼, 근오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죠? 가까운 건 잘 보여요. 근시, 오목 렌즈로 먼 곳 볼 수 있게 교정해주고 먼 물체가 잘 보여요. 가까운 게 안 보입니다. 볼록 렌즈로 교정한다. 연결해서 암기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 이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